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티미디어 뮤직 온라인 강의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연휴와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그럭저럭 잘 있습니다. 그 한 주를 건너뛰었더니 경기 감각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빨리 끌어올리도록 하죠. 어, 지난 시간에 감산합성과 가산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출제 과제를 드렸죠. 음, 뭐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뭐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그거보다 어쩌면은 좀 더 기초적인 얘기를 해보죠. 음, 그러니까 시그널 플로우, 그러니까 기초적인 소리의 경로, 이동 경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코딩 실습을 좀 해봅시다. 지난번엔 사운드 디자인 실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주 기초적인 레코딩 실습.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녹음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시작해보죠. 자, 얘는 뭐냐면은 소리가 어찌 해서 스피커로 나오게 되느냐. 소리 증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운드 리인포스먼트라고 그래요. 소리가 어떻게 전기 서킷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증폭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얘는 소리가 어떻게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컴퓨터 밖으로 나오는가의 경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얘기죠. 두 개 다. 자, 요 경우부터 공부를 해봅시다. 자, 소리는 뭡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다 배웠죠. 심지어 초딩 때 다 배운 내용이에요.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죠. 매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종의 진동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소리는 이 파장을 일으켜서 공기의 밀도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럼 이건 물리적인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 물리적인 에너지가 공기를 진동시켜서 우리는 어떻게 듣게 됩니까? 뭘 통해서? 우리 고막을 통해서. 고막이 얇은 막이 울리면서 소리를 듣게 되죠. 우리 귀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뇌가 그거를 인지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증폭을 시키려면은 뭘 통해야 되느냐? 마이크로폰이란 걸 통합니다. 얘죠, 바로. 제 앞에 있는 얘. 얘는 지금 다이나믹 타입의 마이크로폰인데요. 자, 마이크로폰을 통과하는 순간 공기의 진동은 이 물리적인 진동 에너지는 뭐로 바뀌느냐? 자,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 물질의 성질 자체가 완벽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의 진동, 물리적인 진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트랜스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D예요, D. 트랜스듀서. 인풋 트랜스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기 서킷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의 형질 자체를 바꿔주는 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인풋 트랜스듀서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각 신호에는 레벨이 있어요. 우리가 마이크를 통과하는 순간 전기로 바뀐단 말이죠. 제가 또 다른 형태의 마이크, 형태는 똑같은데 다른 마이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자, 요 뒤에 보면은, 자, 이 다이나믹 타입의 마이크는
이렇게 스위치를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스위치가 없는 타입은 그냥 내 목소리가 공기를 진동시키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떠들면은 여기에 들어간 소리가 요 안에 들어있는 무빙 코일을 진동을 시켜 왔다 갔다 이렇게 이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는 무빙되어 있는 얘네 둘이 자기장을 일으켜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뒤에 전기가 생성이 지금 되고 있을까요? 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기가 얼마나 작은 에너지냐 싶으면 전기가 엄청 세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손 대면 어머나 전기가 오른다거나 감전이 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굉장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전지가 1.5V 정도 되잖아요. 얘는 0.0 몇 볼트 뭐 이딴 식으로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낮은 레벨의 전기 신호가 만들어진다. 그런 다음에 이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 전기 신호를 우리가 그 레벨 얼마나 강한 에너지냐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얘를 흔히 수치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통과한 전기 소리, 전기 에너지 소리 여기 뭐 같이 보면 돼요. 이가 얼마나 큰가를 얘기할 때 얘를 마이크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를 통과한 소리의 크기를 우리가 마이크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미약한 전기 에너지인 거죠. 이해 가시죠? 지금 레벨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쳐놨어요. 그 다음에 통과하는 기계는 네모로 해놓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일부러 좀 손으로 그려봤어요. 정감 있으라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전기 에너지는 너무 미약해가지고 우리가 뭘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이 마이크를 어디다 꽂아가지고 뭔가를 하려면은 이 마이크 레벨의 소리를 키워줘야 됩니다. 증폭을 시켜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앰플리파이어라고 그래요. 앰플리파이 증폭하다라는 동사고 걔 뭐뭐 하는 아이 사람 이 r을 붙여서 앰플리파이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약자로 앰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요 시그널 플로우에 앰프가 두 번이 나와요. 파워 앰프가 한번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프리는 뭐예요? 미리죠, 미리. 먼저. 뭐뭐보다 먼저. 그래서 파워 앰프보다 먼저 등장하는 앰프라고 그래 가지고 파워 앰프 앞단에 쓰이는 앰프라고 그래서 우리가 프리앰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앰프. 그래서 마이크를 쓰려면은 마이크 신호를 받아서 라인 레벨까지. 자, 그러니까 마이크 레벨의 소리가 프리앰프를 거치면은 라인 레벨로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앰프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마이크 프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냥 프리앰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마이크로폰 프리앰프라고 얘기도 하고 마이크로폰 프리앰플리파이어라고 풀 네임을 얘기하는 일은 진짜 별로 없어요. 그냥 마이크 프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너는 마이크 프리 못 쓰니? 뭐 이딴 식으로다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 프리앰프를 거친 신호는 우리가 라인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커진 거예요. 더 많이 커졌어요. 자, 라인 레벨의 신호들은 우리가 어떤 신호들이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신호들이 라인 레벨입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뭐 DVD 플레이어가 있다. 그럼 DVD 플레이어에서 나오는 소리는 마이크 레벨.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CD 플레이어, 그다음에 뭐 엑스박스, 뭐 위 이런 게임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각종 오디오 기기에서 출력되는 소리들은 대부분 라인 레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 레벨의 소리를
스피커에다가 직접 꽂으면은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안 나는데 나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원래는 이 라인 레벨의 소리를 파워 앰프에다가 꽂아 줘요. 그럼 파워 앰프가 다시 증폭을 시켜 걔를 우리가 스피커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파워 앰프에서 스피커를 결속을 시켜 주면은 스피커가 최종적으로 다시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죠. 그 공기의 진동은 다시 우리 고막을 진동시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라인 레벨의 신호를 스피커에다 연결하면 되는데요?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스피커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액티브 스피커가 있고 액티브 스피커가 있고 패시브 스피커가 있어요. 능동형, 수동형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액티브 스피커의 경우 파워 앰프와 스피커가 한 통 안에 한 집 안에 같이 있는 경우가 액티브 스피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파워 앰프와 스피커는 스테이지가 분리된 스테이지예요. 기본적으로 분리된 스테이지인데 우리가 파워 앰프와 스피커가 한 몸에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걸 우리가 액티브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액티브 스피커를 쓰면 우리가 라인 레벨을 꽂을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액티브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스피커에 볼륨 단자가 달려 있다. 스피커 통에 같이. 그러면은 액티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피커에 전기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액티브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흔히 쓰는 블루투스 앰프 이런 거는 뭐예요? 내장 배터리가 있든 무슨 전기를 연결하든 어쨌든 파워가 들어가죠. 그거는 액티브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그널 플로우에서는 각 스테이지를 우리가 분리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파워 앰프와 스피커를. 그래서 파워 앰프에서 전 라인 레벨의 신호가 한 번 더 증폭이 되고 증폭된 저 레벨을 우리가 스피커 레벨이라고 하고 이 스피커 레벨은 뭘 울려줄 수 있는 거다? 스피커를 울려줄 수 있는 거다. 제가 아주 부끄럽게도 스피커에 A자를 빼먹었어요. SPE 다음에.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패시브 스피커는 전기를 꼽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스피커 선만 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 레벨의 전기를 스피커 선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패시브 스피커를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패시브 스피커를. 자, 이게 제가 만든 대나무 수저통으로 만든 스피커입니다. 예쁘죠, 아주. 자, 요 뒤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아무리 봐도 전기 꼽는 데가 없어요. 하지만 요 뒤에 보면은 스피커 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빨간 게 플러스, 까만 거 마이너스 해가지고 스피커 선을 꼽는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금 스피커 레벨의 신호 두 가닥만 연결을 하면 되게 돼 있는 스피커, 패시브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패시브 스피커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으나 여러분들이 어디서 또 많이 볼 수 있냐면 카페 벽면이나 천장 같은 데 걸려 있는 스피커들 있죠? 그런 거 다 패시브 스피커예요. 파워 앰프가 따로 있고 파워 앰프에서 이 전선 스피커 선만 나가서 연결이 돼 있는 형태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며 물리적인 진동 에너지인데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로 바뀐다. 형질이 완벽하게 바뀌고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바뀐 이 전기의 에너지, 이것의 레벨을 우리가 마이크 레벨이라고 하고 마이크 레벨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프리앰프를 통해서 한번 증폭이 되고
증폭이 된 레벨을 우리가 라인 레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얘는 파워 앰프를 통해서 다시 증폭이 한 번 더 되는데 그걸 우리가 스피커 레벨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증폭 2번만 일어난 거예요.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로 바뀐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 스피커 레벨의 신호는 스피커를 울려주고, 스피커는 다시 물리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 물리적으로 움직여서 얘가 좀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얘가 전달되는 신호에 따라서 앞뒤로 막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공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신호는 공기의 진동, 소리로 바뀌는 거죠. 다시 얘랑 그러니까 같은 거야 다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증폭이 돼서, 전기적으로 증폭이 돼서 다시 증폭된 똑같은 성격의 에너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웃풋 트랜스듀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피커 역할을 하는 애는 다 아웃풋 트랜스듀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어폰, 헤드폰과 같은 것들 다 아웃풋 트랜스듀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풋 트랜스듀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 턴테이블의 포노, 그 바늘, 이거 같은 경우도 인풋 트랜스듀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요 기초적인 시그널 플로우와 사운드 레벨, 전기 신호의 레벨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셨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를 컴퓨터 안으로 집어넣어 보죠. 자, 컴퓨터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시그널 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똑같아요. 처음 시작은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죠. 진동 에너지예요. 마이크를 거칩니다. 인풋 트랜스듀서를 거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자, 여기까지는 애널로그예요. 자,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개념이 또 여기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아날로그는 전기는 디지털인가 아날로그인가? 디지털이란 무엇인가? 디지털은 무엇입니까? 디지털은 디짓이 뭘까요? 디짓. 숫자란 뜻이에요. 숫자화시킨 거예요. 모든 것을. 그 무엇이든. 어떤 데이터든 간에 숫자화시킨 것. 이것을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그래요. 디짓이 숫자니까. 그래서 어떤 숫자가 쓰이느냐? 이진수. 이진수는 뭐예요? 0과 1로 구성된 001101010101110110 뭐 이런. 16비트다. 그러면 16자리. 32비트다. 그러면 32자리로다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디지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이크를 통과한 전기의 에너지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거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컴퓨터에 뭐 달려 있어요? 사운드 카드 달려 있죠. 사운드 카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네들이 다 합쳐져 있는, 지금 요 레벨이 다 요 과정이 합쳐져 있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핸드폰. 자, 여러분들 생명줄 같은 핸드폰이죠. 이거 없으면 못 살죠. 아저씨들은 그냥 통신수단 플러스 알파인데 젊은이들은 아마도 뭐 생명줄 막 이러던데 진짜로. 자, 얘의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통과한, 여기 있는 마이크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녹음을 한다고 칩시다. 핸드폰에다가. 그러면은 마이크가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면서 다시 이거를, 얘는 지금 디지털 장비예요 아니에요? 매우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 소비자 가격, 우리가 이상하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편법을 써서 뭐 싸게 사든 어쩌든, 그런데 소비자 가격 한 100만 원쯤 하는 평균적으로 컴퓨터죠. 이거 컴퓨터예요.
자, 우리 타블렛 PC라고 하는 우리 타블렛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그 타블렛 PC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크기만 다르고 다 똑같죠. 그다음에 이 통신 기능, 핸드폰 통신 기능만 있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컴퓨터예요. 심지어 무슨 저기 요즘에는 그 삼성 폰들은 무슨 덱스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진짜 PC처럼 쓰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윈도우즈 운영 체제의 PC가 있고, 그다음에 맥OS 운영 체제의 PC가 있고,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PC가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모바일을 위한 플랫폼인 거죠. 그런 겁니다. 또는 맥OS 말고 맥OS도 있고, 그 모바일용. 그다음에 그 PC용 맥OS는, 그 PC용은 OS X라고 얘기를 하죠. 현재 버전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 다음에 요 핸드폰 안에 소리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로 바뀝니다. 그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예요. 왜냐면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요 아날로그 신호에서, 또는 전기를 이렇게 전기 그 공기의 진동, 공기의 진동 자체가 뭘로 바뀐 거예요? 전기로 바뀌고, 그 전기로 바뀐 게 뭘로 바뀐 거냐면은 숫자로 바뀐. 굉장히 큰 변화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여기에다 제가 ADC라고 써놨죠. 이걸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팅, 아날로그의 신호가 디지털로 바뀐다는 거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팅. ADC 그러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ADC가 달려 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는. 그럼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도 ADC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의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주는 ADC 컨버터가 달려 있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달려 있고, 여러분들 사운드 카드에 달려 있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운드 카드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가 사운드 카드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얘기도 들어봤죠. 두 차이는 뭐냐? 두 개의 사운드 카드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기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ADC 역할을 해주고, 거꾸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DAC의 역할을 해요. 똑같은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ADC와 DAC의 퀄리티에 따라서 음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은 ADC를 쓰는 물건이 훨씬 비싸요. 그래서 양질의 프로페셔널용 ADC 능력을 갖춘 그런 물건들을, 그런 사운드 카드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컨슈머 레벨 정도의 물건들을 우리가 사운드 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본질적으로 걔네 둘은 똑같은 애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자, 디지털 신호로 넘어온 이상 숫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아날로그 신호는 예를 들어서 우리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아날로그예요. 마그네틱 테이프에다가 전기 신호를 기록하는 거란 말이지. 걔를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해요. 그러면 그게 제너레이션, 한 번 복사하면 세컨 제너레이션, 한 번 더 복사하면 third 제너레이션, 이런 식으로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대를 거치면 거칠수록 음질이 어떻게 됩니까? 나빠집니다. 아날로그 그래요. 복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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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하면은 계속 나빠집니다, 음질이. 그런데 여러분들, 자 봅시다. 친구가 나한테 mp3 파일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거를 내가 또 누구한테 줬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mp3가 100만 번이 100만 번 새끼를 쳤어요. 그러니까 100만 제너레이션이 지난 거야. 그러면 음질이 나빠질까요, 안 나빠질까요? 하나도 안 나빠집니다. 그냥 똑같아요. 왜? 디지털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mp3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고받은 거랑 USB 메모리 스틱을 통해서 주고받은 거랑 CD 같은 데 구워서 주고받은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질에. 아니면 그 데이터에.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왜? 변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숫자 정보를 기록하는 것일 뿐이에요. 걔가 숫자의 폼으로다가 옮겨질 때, 복사를 될 때, 뭐랄까, 나빠질, 열화가 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숫자 데이터를 복사해가지고 옮길 뿐이죠. 이해 가십니까? 디지털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디지털화 되면은 얘는 더 이상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에서 한번 디지털로 변화시킬 때 그때의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디지털 오디오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진수 숫자, 이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우리는 각종 프로세싱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신호를 어떻게 변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어떤 뭐 주파수 특성도 변화시키고 리버버레이션 같은 에펙트도 주고 와 같은 일들이죠. 그래서 내가 이 신호를 뭐 편집도 하고 잘라 붙이고 뭐 해가지고 막 각종 프로세싱을 했어요. 한 다음에 이제 결과물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뭐 DAW든 어떤 음악 재생 프로그램 같은 데서 재생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재생을 시킨 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귀에 들어와야 되죠. 그럼 재생을 시켰다. 컴퓨터에서 오디오를 재생을 시켰어. 그러면은 뭘 통해서 소리가 납니까? 컴퓨터에서 소리 나는 곳. 거기가 뭐예요? 바로 사운드 카드가 있는 곳이죠. 또는 고급 모델이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스피커로 연결이 되어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워앰프와 스피커가 한 몸에 붙어있는 액티브 스피커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신호를 뱉어내는데, 출력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DAC,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DAC의 과정은 ADC보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ADC가 중요한 만큼 DAC도 중요해요. 그러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핵심 기능이란 뭡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넣었다 빼는 거예요. 소리의 인풋과 아웃풋인 거죠. 세상에 있는 소리, 여기 우리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소리를 컴퓨터 안으로 넣고 컴퓨터 안에서 지지고 볶고 무슨 편집을 하고 어찌 해가지고 만져진 소리를 세상 밖으로 빼는 역할을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하는 거죠. 사운드 카드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소리는 레벨 미터일까요? 그러니까 라인 레벨일까요? 마이크 레벨일까요? 얘는 당연히 라인 레벨입니다. 그래서 얘는 파워앰프와 스피커를 거치면서 다시 공개 진동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간단한 디지털 오디오의 특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오데시티에서 헬프 매뉴얼을 누르면은 매뉴얼이 뜹니다. 여기에서 레퍼런스에서 디지털 오디오, 뭐 글로서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모르는 단어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디지털 오디오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자, 그럼 뭐냐면은 얘가 지금 이 웨이브 폼이에요. 얘는 지금 정상적인 아날로그 형태의 웨이브폼입니다. 요 극성 가운데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런데 디지털 오디오란 뭐냐?
샘플링을 해야 돼요. 숫자화 하려면은 소리를 재야 될 거 아니에요. 메저링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메저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런 소리, 이때는 이런 소리, 이때는 이런 소리, 이때는 이런 소리, 이때는 이런 소리. 그래서 얘네들을 메저링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샘플 앤 홀드라고 그래. 지금 이게 점을 찍어 놓은 까만 점이 지금 샘플링을 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얘를 짓고 이 샘플링을 하나 한 다음에 다음번 샘플링을 할 때까지 이 값이 어떻게 변할지, 이게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모르죠. 얘가 여기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을 한번 한 다음에는 홀드를 시켜요. 다음번 잴 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아 이번에는 여기네.' 그다음에 다음번 잴 때까지 얘 이 값을 가지고 가다가 그다음에 뚝 떨어지고, 가지고 가다가 뚝 떨어지고, 얘는 이쪽으로 가다가 뚝 떨어지고, 이렇게 가져갔다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가져갔다 위로 올라가고 이런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라인을 그리는 게 아니라 계단형으로다가 어? 계단형으로다가 신호가 기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뚝뚝 끊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때는 뭐 0.6, 그다음에 이때는 0.8. 그럼 0.6과 0.8 사이는 어떻게 돼요? 없어요. 0.6이 그냥 유지되다가 0.8로 뚝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디지털이에요. 뭐예요? 그럼 디지털이 더 후지잖아. 아날로그보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아날로그보다 월등히 좋은 게 있죠. 신호대 잡음비. 잡음이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비접촉이라 그럽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이걸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테이프 헤드가 테이프를 문질러 가면서 얘를 읽고, 그러면서 여기에 히스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너레이션을 거듭할수록 당연히 음질이 열화가 되고. 근데 얘는 한번 디지털화 되면은 변화할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오디오는 뭐가 생깁니까?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 값을 가지고 가다가 다음번 재는 지점까지 홀드를 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샘플 앤 홀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 왜곡을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디지털 오디오의 저 거짓말, 저 왜곡을 예를 들어서 0.6과 0.8 사이를 줄일 수 있는, 0.6에서 갑자기 0.8이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왜곡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어, 훨씬 더 자주 재면 됩니다. 그래도 있지요, 당연히. 그래도 왜곡이 존재하지만 걔를 매우 자주 샘플링을 아주 촘촘하게 하면은 그 왜곡률이 줄어들겠죠. 그렇겠죠. 이 점이 훨씬 더 촘촘하게 이 곡선에 거의 맞춰서, 만약에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게 한 2-30개 된다 그러면 이거를 한 2만 번을 쟀다라고 생각을 해 봐요. 당연히 2만 번 잰 게 훨씬 왜곡이 적겠죠. 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샘플 레이트라고 그래요. 자, 여기 나오네요. 요만큼, 요 앞쪽에서 얘의 샘플링 레이트가 얘의 샘플링 레이트는 매우 다르죠.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를 1초라고 한다면 1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7번, 7번 잰 거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번 잰 거고. 한 2배 정도 샘플 레이트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샘플링 레이트가 비트 뎁스라는 포맷으로다가 디지털 오디오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 뎁스는 뭐냐면은 여기 나오죠.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절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 빛 뎁스만큼 우리가 다이나믹을 몇 칸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가? 다이나믹의 해상도라고 표현을 하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비트의 오디오는 훨씬 더 작은 소리에서부터, 그러니까 16비트의 오디오, 16비트의 빛 뎁스를 가지고 있는 오디오와 24비트의 빛 뎁스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오디오는 24비트가 16비트에 비해서 훨씬 다이나믹, 그러니까 작은 소리에서부터 큰 사이가 훨씬 넓다, 훨씬 더 촘촘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샘플링 레이트는 예를 들어서 44.1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요. 44,100. 1초에 44,100번의 샘플링을 하면은 인간 귀에 어색하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이기 때문에 20에서 2만까지의 샘플링 그 주파수보다 2배 정도 되는, 그걸 우리가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나이키스트 이론이라고도 하고, 뭐 그건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 가청 주파수의 2배 정도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져야 우리가 왜곡을 못 느낀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4,100번 16비트에 44,100의 오디오 포맷을 우리가 표준 CDDA, 컴팩트 디스크 디지털 오디오의 포맷이라고 얘기를 하죠. 16비트에 44,100 또는 44.1kHz의 샘플 레이트, 빛 뎁스와 샘플 레이트, 이게 디지털 오디오를 표현하는, 디지털 오디오의 능력 내지는 스펙을 표현하는 포맷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간략하게 디지털 오디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전에 클리핑, 디지털 오디오는, 아날로그는 약간 그 다이나믹에 있어서 일종의 애누리가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오디오는 요 자기 다이나믹 레인지를 벗어나는 순간 클리핑이 생겨요. 노이즈가 생긴다는 얘기지. 왜? 얘는 모든 게 숫자화돼 있기 때문에 무슨 애누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요 레인지를 넘어가는 순간 얘는 소리가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코딩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컴프레스드 오디오, 우리 mp3 파일. 자, mp3랑 웨이브랑 뭐가 달라요? mp3는 한 10분의 1로 압축을 한 포맷이죠. 압축을 하면은 손실이 생겨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기술적으로다가 우리가 안 듣는 정보들, 잘 못 듣는 정보들, 이런 거를 날린단 말이지. 그래서 손실 압축이라고 그래요. 컴프레스드를 하는데, 압축을 하는데 소리들을 날려 가지고 손실을 입게 하는 오디오 포맷이 mp3 파일이에요. 물론 mp3의 그 기술이, mp3라고 하는 포맷의 그 기술이 좋아서 우리가 왜곡을 잘 못 느낀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싸구려 오디오 장비로 들으면은 거의 못 느끼죠. 하지만 mp3랑 원래의 비압축 포맷의 오디오 파일, 예를 들면 웨이브 파일이나 AIFF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은, 좋은 시스템에서 비교를 하면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 오디오에 대해서 아주 초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목소리 녹음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 다양하게 있는데, 오데시티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무료라는 장점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 윈도우즈에서 또는 다른 PC에서 맥OS PC는, 맥OS가 아니지, OS X, PC는 기본적으로 코어 오디오라고 하는 드라이버를 씁니다. 근데 윈도우즈는 뭐가 많아요. MME도 있고 뭐 WDM 뭐 이런 것도 있고, 윈도우즈 다이렉트 사운드, 뭐 와사비, 저건 뭔지도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드라이버들 가운데 프로 오디오는 ASIO라고 하는 ASIO,
라고 하는 드라이버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오다시티는 그것들을 지원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마이크가 지금 인풋이 지금 여기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죠. 이거는 각자 상황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의 환경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제 데스크탑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 카드의 인풋이고요. 얘는 제가 현재 말하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마이크 인풋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웹캠에 달려 있는 마이크의 인풋이고요. 그래서 얘를 모노 레코딩을 할 것이냐, 스테레오 레코딩을 할 것이냐. 근데 지금 마이크를 하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모노 레코딩이죠. 모노는 하나란 뜻이죠. 그래서 제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인풋을 해주고 여기 녹음 버튼을 누르면은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녹음이 되는 거죠. 혹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자,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얘는 지금 얘가 지금 레벨이 훨씬 크죠.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됐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자, 제가 뭐냐? 두 개 말하는 거를 이쪽 말한 것과 이쪽 말한 것을 레벨 차이를 크게 두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훨씬 크죠. 왜 그럴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맞게 개인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여기서 떠들면은 이 마이크가 이 들어온 소리를 얼마나 크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문을 얼마나 활짝 열어 놓느냐의 문제예요. 개인을 제가 알맞게 조절을 해 놓은 상태인 거고, 얘는 개인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나? 없죠. 그다음에 뭐가 달려 있냐면은 마이크 소리가, 그러니까 인풋이 크게 들어오면은 그냥 그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게 들어온 소리를 그냥 누르는, 리미팅하는 기능 정도만 있어요. 근데 아까 클리핑이란 얘기를 했었죠. 디지털 오디오의 특징 중에. 클리핑. 자, 요게 지금 확대를 해 가지고 샘플 단위까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지금 소리가 큰 부분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가다가 뚜뚜뚜뚜뚜뚜 하고 가 같은 레벨로 머물러 있죠. 이게 클리핑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커야 되겠지. 이게 자연스러운 곡선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클리핑이 생긴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기 네모나게 생긴 애들. 이렇게, 자, 소리들이 이렇게 삐쭉삐쭉삐쭉하면서 곡선을 그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네모난 애들. 요거는 이제 클리핑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들을 때 보면은 클리핑이 생긴 데는 소리가 깨지죠.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얘랑 비교를 해봅시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이렇게 장비가 중요합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지금 일종의 프로페셔널한 오디오 장비이고, 얘는 지금 웹캠에 달려 있는. 그 웹캠을 통해서 녹음을
혹시 그러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럼 이렇게 해 보니까 큰 거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크게 해야지.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둘, 둘, 셋. 어떻습니까? 얘랑 이제 레벨이 비슷해졌죠?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둘, 둘, 셋. 비슷해졌죠. 음질 자체는 물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왜냐? 자, 왜일까요? 일단 마이크의 성능 1번. 그다음에 2번. 웹캠을 통해서 지금 얘로 들어갔죠. 지금 컴퓨터 안으로 지금 들어간 상태예요. 얘는 지금 무슨 과정을 거친 거예요? ADC 과정을 거친 거란 말이죠. ADC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ADC의 퀄리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저의 얘와 얘. 제가 지금 이 쓰고 있는 이 웹캠은 로지텍 뭐 C 뭐 170인가 그래가지고 되게 후진 거예요. 어디서 얻어온 거예요. 되게 후진 모델이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한 3만 원 정도 한다고 칩시다. 에 비해서 지금 요쪽에 들어간 지금 돈은 마이크 뭐 한 8만 원, 그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한 뭐 10 몇만 원 그래 가지고 어쨌든 한 20만 원 정도와 3만 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해상도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소리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게인이 오버 부스트가 돼 있어, 얘는. 그래서 쓸데없이 지금 밖에서 아까 저희 작은 딸이 이렇게 떠드는 소리 이런 것도 막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애기 소리.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개인이 과도하게 설정이 돼 있고 얘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얘는 적당한 개인을 통해서 적당한 소리. 그래서 레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적당한 개인으로다가 녹음을 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게. 깨지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을 하셨죠. 그래서 이번 주 출첵 과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다시티에다가 마이크는 자, 저는 선생님 같은 요딴 10만 원짜리 마이크가 없는데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양질의 소리를 녹음을 할 수 있을까? 일단 레벨을 잘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지금 요거 웹캠 C170으로 녹음을 하면서도 안 깨지게 조심을 하면서 녹음을 했죠. 그러니까 후진 장비를 가지고서도 그래도 최대한의 효과를 어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어폰이에요. 여러분들 이어폰은 요즘 이어폰은 여기에 마이크가 달려 있죠. 선생님 저는 그 노트북 PC를 쓰는데 이 랩탑 PC에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 쓰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로다가 녹음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노트북의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의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가 실시간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피드백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노트북 PC로 소리 녹음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어폰을 껴가지고 듣는 거는 이걸로 들으면서 마이크는 노트북에 있는 걸로 쓰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다가 얘를 껴가지고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 다음에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 핸드폰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 자체 마이크도 되게 좋다.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해서 옮기는 방법도 있죠. 또는 내가 PC용 외장 마이크가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써도 되고. 어쨌든 방법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번하고 이름과 학번하고 이름을 오다시티를 통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양질로 더욱 양질로 프로세싱을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아마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더 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학번 97652-02로 조진옥입니다. 자, 사실 저는 이거보다 좀 개인이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97652-02로 조진옥입니다. 97652-02로 조진옥입니다. 조금 뭐랄까 음색이 안 좋네.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죠. 그거는 마이크와의 거리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이크와의 각도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런 거는 제가 차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97652-02로 조진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은 쓸데없는 거 지워버리고 97652-02로 조진옥입니다. 쓸데없는 거 걷어내고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선택이 되죠. 파일, 익스포트 as mp3 해도 되는데 mp3로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웨이브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출첵 과제 가지고 밖에다가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정된 드랍박스 링크에다가 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간단한 실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다시티가 아니어도 돼요. 물론 무엇이든 간에 녹음을 해서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아까 제가 웹캠으로 녹음한 것처럼 되게 끔찍한 결과가 없이 그래도 깨지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소리가 너무 작지도 않게 97652 적절한 레벨로 97652-02로 조진옥입니다. 적절한 레벨로 녹음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녹음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한 레벨. 오늘은 거기까지만 적정한 레벨로 레코딩을 한다. 적절한 레벨이 아니면은 만약에 소리가 너무 작다 라면은 우리가 적절한 레벨로 듣기 위해서 볼륨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작은 소리를 작게 녹음된 소리를 증폭을 시키면은 모두 같이 클까요? 잡음, 노이즈도 같이 증폭이 됩니다. 그다음에 너무 소리가 크게 녹음이 되면 어떻게 생기는지는 아까 보여드렸죠. 클리핑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레벨로 녹음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이번 출첵 과제를 통해서.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게시판에다 다시 써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